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제 공부할 책은 그 생각의 지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리차드 니스벳이라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최인철 옮김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리차드 니스벳 작가는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는 이제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에 이제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특히 이제 제가 읽으면서 좋았던 점은 이 동양과 서양의 어떤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 잘 써놓은 그런 멋진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 책의 이제 1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국 사람들은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부분만 떼어서는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기계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동양과 서양을 이야기할 때 이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천인합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 속에 이제 천과 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서양의 관점에서는 천과 인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이제 천인 분리라고 하거든요. 천은 이만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은 또 따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동양과 서양의 어떤 하늘에 대한 생각,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참 잘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흥미로웠었고요. 또 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16페이지에 서양인들은 범주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물이 속하는 특정 범주를 지배하는 규칙을 사용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서양은 이제 훨씬 더 우리가 흔히 캐테고리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카테고리적인 것을 상당히 이제 많이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또 이제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또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자, 이 책에 이제 제1부의 동양의 도와 서양의 3단 논법이라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보면 이제 서양에서는 특히 이제 그리스인들이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일개 평민일지라도 왕의 의견에 반기를 들고 왕과 논쟁을 벌일 수 있었고 설득을 통하여 군중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동양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했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제 거의 전제 군주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그것이 있죠. 뭐 천재, 황제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력을 상당히 이제 중시했죠. 왕의 권력을. 그래서 이제 개인의 관계를 중시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이 중요되었다면 중국에서는 조화로운 인간관계 이런 것을 상당히 이제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인들은 주변 환경을 자신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을 주변 환경에 맞도록 수양하는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은 인간관계의 조화를 중시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라갔다는 건 아니죠. 공자는 선비들이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것을 단순히 남을 따르려는 동조 욕구와 구별했다.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좌전은 이 두 가지를 요리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훌륭한 요리사는 서로 다른 맛을 잘 섞어서 조화롭고 감미로운 새로운 맛을 만들어낸다. 이때 각각의 맛들은 자신의 고유한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 더 훌륭한 맛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또 재미가 있었고요.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이제 영어의 NES에 해당하는 전미어를 붙여서 명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ite라든가 kind를 보면 우리가 하얀색이다라고 하면 white죠, white. 여기 이제 명사를 붙이면 NESS가 붙죠. 하얀색이 되는 거죠. 하얀 것. 그러니 kind가 친절함이죠. 친절한이죠. 여기 NESS가 붙으면 친절함이라는 명사가 되죠. 이렇게 이제 형용사에 NES를 붙이면
명사로 이제 쓰이는 그런 어떤 범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유교에서는 이 중용의 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또 책에 나옵니다. 중용의 도. 제가 이렇게 표시를 쭉 써놨는데, 그 중용, 모더레이션이죠.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또 그렇지 않아도 안 되고. 특히 이제 역경이라는 부분에서는 역경을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이칭이거든요. 이칭. 중국어로 하면 이제 그 역경이지 않습니까? 자, 이걸 이제 이칭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또는 book of change라고도 이야기해요. 변화의 책이다. 이 역경이라는 게 주역이죠. 주역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계와 음계를 이제 가지고 운명을 점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양이 지나치면 음에 달하는 거고 음이 또 지나치면 양에 달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 불교, 도교 모두 조합 부분보다는 전체 사물들의 상호 관련성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가 이제 이룩한 과학적 발견은 자연계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옛날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다 수학자들이 많았죠. 수학자이면서 과학자 이런 게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인들의 신념은 이 풍수에도 이 상호 관련성, 뭐 수맥이라든가 위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 상당히 중시했고, 이 서양에서는 특히 이제 수학적인 원리, 그러니까 기하학 같은 것이 이제 그 원리죠. 그런 것들도 중시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 동양과 서양의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나오는데, 그 중국어에서는 인디비주얼리즘,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개인주의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인디비주얼에 ISM이 붙었으니까 인디비주얼리즘 하면 개인주의가 되는데,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어에서는 개인주의는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데 꼭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인자도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엄밀히 이제 갑골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에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읍한다고 그러죠. 그런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두 사람이 마주 기댄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런 의미를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는 1인칭 주어가 등장하죠. 나. 그래서 보통 여자가 이야기할 때는 와타시라는 말 쓰고, 남자는 복구, 오래 이런 말 쓰죠. 뭐 와타시와 이렇게 이제 막 쓰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그게 이제 나라는 의미죠. 근데 이제 주로 여자들이 쓰고 복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복구와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을 이야기할 땐 지붕이라고 그러죠. 지붕. 일본에서 자신이라고 할 때 이렇게 지붕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에서도 이제 could you come to dinner 이렇게 말할 때 you에 해당하는 말과 dinner에 해당하는 말이 좀 달라지죠. 그 상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쓰인다는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인들이 좀 더 이제 예의를 차린다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간관계를 강조하다 보면 이제 미국의 어머니들을 보면 자녀들과 함께 놀이를 할 때 특정 사물에 초점을 맞춰요. 사물의 속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반면에 일본의 어머니들은 감정에 신경을 써요. 특히 이제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내가 밥을 안 먹으면 고생한 농부 아저씨가 얼마나 슬프겠니? 인형을 그렇게 던져버리다니 저 인형이 울고 있잖아. 담장이 아야 아프다고 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타인의 감정 이런 것을 상당히 이제 중시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또 이제 흥미로운 것은 홍콩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홍콩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아주 재밌는 나라죠. 그 중국의 식민지이기도 했지만 이제 영국에 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동양과 서양의 어떤 두 가지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콩은 그런 비교 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흥미로운 곳이다.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홍콩의 어린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영어를 배우고 자랐고요. 따라서 홍콩 사람들은 동양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문화적 언어적 영향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특성이 공존하는 나라다라고 이 책에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상당히 또 흥미로운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책에서 언급을 하는데 이 동양의 종교들은 타 종교에 대해서 매우 간대하고 서로의 교리를 흡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불교도이고 또 유교도인 것이 가능하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동양에서는 종교 전쟁이 거의 없지만 서양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격렬하게 진행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책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이 수업에서 이제 뭐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어떤 동양과 서양의 이런 비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좀 공부하시려면 꼭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 책의 이제 뒷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어느 사회에서나 똑같은 것일까? 공자의 후손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손들을 해부하는 새로운 비교 문화 연구서라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아직까지 안 읽어보신 분은요, 생각의 지도 아주 유명한 책이니까요, 꼭 한번 읽으셔서 이 동양과 서양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의 정수 이런 것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